이 공공 쪽은 사업 마무리해야 되니까. 음, 음, 자리에 어떠신 분들이 있네. 네, 또 5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막 졸리고 그러면 운동시켜 버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체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요가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오늘 크게 이 프로세스하고 방법은 두 가지 있는 건데요. SDLC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IT 경영에서 도입 및 구축에서 이걸 관련된 국제 표준을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ISO 12207. 네, 그래서 SDLC에 관한 국제 표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 네, 어쨌든 근간이 되는 이런 SDLC들이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얘도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전된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볼 거예요. 일단 뭐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건 포커스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프로토타이핑, 나선형, 반복 점증, 진화 모델, 클린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쭉 볼게요. 먼저 포커스 모델은 워터폴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오른편 그림에 이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할 때 일반적인 이 단계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설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코딩, 임플멘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테스팅을 하고 그리고 메인테넌스를 하고 이렇게 쭉 수명 주기를 단계별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청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뭐가 흘러내리죠. 네, 이게 폭포다. 그래서 얘의 이름이 폭포수 모델이에요. 그런데 왜 뭐를 여기다 그려놨느냐? 한 단계가 끝나면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간다. 검증을 했으면 되돌아가지 않는다. 검증이 안 됐으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얘가 포커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근데 이 모델의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나 설계, 대안 시험 유지보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된 고전적인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절차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산출물들을 뭐 이런 거를 주로 쓴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개발을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 방법을 쓴다. 예, 뭐 처음에는 당연히 특징이라고 말했겠지만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개념 정립에서 구현까지 하향식, 높은 추상화 단계에서 낮은 추상화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때는 요구사항 기준으로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나중에 코드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그죠? 로직이 if문으로 또는 케이스문으로 완벽하게 구현이 분기가 되지 않으면 코드는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부차 레벨이 점차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 종료 시에는 검증 후에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하게 검증하고 가자.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입니다. 네. 장단점. 장점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세분화해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앞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오래되고 폭넓게 사용했다. 네,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온 것들은 얘보다 오래될 수 없으니까 전체 과정이 이해하기 용이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엉망이었어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토에서 뭐 소프트웨어 위기 막 시작하고 할 때, 그래서 개인적이고 인적인 그 거에 되게 의존을 했던 거를
이제는 체계화했다라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보고서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이런 과정으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죠. 각 단계별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각 단계마다 조금씩 길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겠죠. 에포트 투입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단계가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비싸겠다. 그럼 각 단계를 얼마 걸릴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걸 합치면 전체 기간 나오죠. 그럼 프로젝트 기간 산정이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총으로 얼마 걸려 그러면 기간 산정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 프로세스화 한다는 게 금방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됐던 시절을 우리가 이제 소프트 위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단점.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지금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수주를 해서 들어가면 뭐를 해야 될지 고객이 알고 있지 않아요. 누가 알고 있어요? 니네가 전문가라고 PT 때, 제안 설명회 때 말했잖아. 니네가 알아서 다 해. 라고 하면 요구사항을 내가 내고 내가 구현을 해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거 맞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절대로 맞다고 하지 않는다. 그럼 프로젝트가 계속 리셋된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 중요 문제점이 그래서 후반부에 발견. 그러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순환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모델은 순차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 결국에는 순환 발생하는데 이대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적합한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있어요. 기술적 위험이 낮고 이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유사한 프로젝트를 다른 데서 많이 해봤어.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구체화돼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과거에 다 식별이 되버린 거예요. 다른 유사 프로젝트에서.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이미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초기 식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해결이 됐어.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 설계가 잘 코딩이 제대로 됐는지 순차적으로 계속 검증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포커스 모델이 잘 맞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는다. 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쓴다 일까요? 예, 적합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지금도 쓴다 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통적이고 오래됐다 그러면 지금 안 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자, 이제 프로토타이핑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원형, 모형, 뭐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네, 그래서 실제 최종 구체화된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미리 간략하게 뭔가를 예,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걸 이제 모형, 프로토타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하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시스템 개발 중에 실제 운영을 모형을 만들어서 평가한다. 전체 시스템을 확장을 하자 이런 거. 근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앞에 포커스 모델로 하면 되지. 포커스 모델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니 뒤에 가서 다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가서 안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뭘 만들려고 하는지 좀 그럼 보여줘봐 이런 거죠. 네, 뭐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 나무 베는 그 사람한테 울고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금도끼냐 보여줬더니 아닌데요. 은도끼냐 보여줬더니 아닌데요. 나무도끼냐 그랬더니 네 맞아요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도끼, 금도끼, 은도끼, 나무도끼는 뭐예요?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이에요. 네. 미리 이거 맞아 하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이 어려움을 그냥 대충 껍데기 만들어서 보여줘보자. 그래서 이거 맞아요라고 서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사용자가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맞아요. 와서 봐주세요. 이렇게. 네, 대표적인 게 프로토타입이 뭐예요? 주로 화면 UI. 네,
화면 UI에 화면별로 기능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소스 코드가 없어요. 그냥 필드명하고 필드 타입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입력성 삭제 주의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누르면 이거 나오는데요, 저거 나오는데 가짜로 데이터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동작하면 돼요? 뭐 이런 거죠? 네. 과거에는 그거를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90년대는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죠. 음, 이렇게 이제 가면은 사용자 요구사항이 되게 구체적이 되고 아,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라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자꾸 의견이 나와서 미리 요구사항을 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짠 하고 보여줬을 때 뒤집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자, 그런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하고 같이 앉아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요구사항이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토타입대로가 아니고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제를 하고 다시 2차로 또 프로토타입을 수정한 거를 보여줘요. 근데 수정했을 때 또 보여주면 또 달라져. 그리고 또 이거를 반복적으로 돌아요. 그렇게 해서 만족할 때까지 돌아요. 이 과정에서는 뭐가 달라져요? 사용자가 고객이 자기도 모르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스스로도 못 내고 모르고 있던 거를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어디가 가려워 두들겨 줄까 아니면 주물러 줄까? 근데 온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모르겠어. 그랬는데 어깨를 주물러 주니까 온몸이 쫙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어깨가 아팠다. 그게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진 거지. 그런데 모르고서 어깨 안 주무르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막 주물렀는데 여전히 찌뿌둥해. 예. 그러면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해. 뭐 이러겠죠?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딴 데 주물러 줄까? 팔 주물러 주는 거지. 좀 더 나아진 건 한데 여전히 아니야. 그래? 어깨인가? 어깨 한번 주물러 줄게. 어깨는 안 돼. 아파 죽겠어. 뭐 이러면서 비명 지르다가 아유 시원하네. 뭐 이럴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고객이 생각하고 사용자가 또는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패턴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해보면 나머지도 대충 유사한 방식으로 예, 요구 사항들을 분석을 하면 맞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개를 그렇게 해보고 어떤 두 개를 해보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봐. 라고 쭈루룩 사례를 전파해주고 이제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전체 규모의 개발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전체 규모를 확장해서 개발할 때는 여기서 뭐가 돌고 있다? 앞에서 포커스 모델이 도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여기서 생략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커스 모델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모델을 계속 짚고 포커스 모델이 가지고 있던 약점들을 계속 보완해 가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점. 용상 분석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그 실태는 이해나 컨디 현상이 다양합니다. 개발자하고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뒤에 가서 안 뒤집어진다. 처음에 이야기 안 하고 조용하고 문제없이 가면은 무조건 뒤에 가서 뒤집어지는 거 아시죠? 단점. 프로토타입 결과를 최종 결과물로 오해할 수 있다. 중간 단계 산출물을 분석하기 어렵다. 프로토타입을 폐기할 때 오버헤이드가 이제 비경제적이다. 발생한다, 오버헤이드가. 불필요한 오버헤이드가 발생한다. 작가반 프로젝트,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체적으로 모르고, 복잡한 업무 기능을 요하는. 복잡한 경우에는, 이거를 실제로 내용을 알고 있다 해도, 그 복잡한 거를 구현을 했을 때의 결과는 딴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돼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제 프로토타입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선형입니다. 나선형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그래서 기존 거를 계속 물고 물고 발전시켜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처럼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포커스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의 작전에다가 이원 분석을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원 분석. 네,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뭐예요? 순차적이죠, 다. 순차적. 그랬더니 나선형 오고 봤더니 순차가 아니야. 뭐예요? 뺑뺑이를 돌아요. 근데 뺑뺑이를 같은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점점 예언을 확대해 가고 있어요.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고서 여기에 보면은 4분면으로 딱 쪼갰어요. 그러고 나서 계획 및 정의,
고객 평가 뭐 이런 거 있어. 개발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야? 개발은 여기서 하네? 그럼 이 개발은 뭐예요? 여기 초기 프로토타입, 다음 뭐 프로토타입이네? 그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가 절로 들어간 거랬죠. 그럼 얘는 뭐냐? 이원 분석이야. 그래서 초기 이원 분석, 이원 분석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최초의 요구사항 분석하고 이원 분석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랑 다시 또 한 바퀴 돌 때랑 그리고 또 한 바퀴 돌 때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 모듈이 구체화되거나 대상 모듈이 계속 확대돼서 달라지거나 프로젝트 전체 범위 중에 일부를 처음에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프로덕트가 완성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분석을 통해서 개발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을 평가해보고 제거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한다. 그리고 반복적인 접근으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제 과거에는 처음에 초기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프로그램이 되게 단순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OMR 카드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종이 천공 테이프죠. 종이에다 펀칭 해가지고 프로그램 소스 코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복잡한 것들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프로젝트가?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또 실패하죠. 그럼 왜 실패한 거야? 미리 보여줘 볼까? 그래서 또 보여주면서 또 점점 향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잘 만드네? 그러니까 이제 더 복잡한 걸 또 줘. 더 복잡한 걸 주니까 중간에 프로토타이핑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갔더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망한 거잖아요. 프로젝트 이렇게 해도 위험하구나. 망하지 않으려면 망할 것들을 먼저 검토해보고 하자. 이게 망한 거 검토하는 거 뭐예요? 망할 요소를 미래에 망할 것 검토하는 거. 위험 관리 프로젝트 했잖아요. 네. 이걸 해보고 가자. 이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시스템도 커지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시장에서 다수의 고객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쪽도 점점 공력이 내공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장단점, 정확한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 이원부담 감소, 품질 확보. 뭐 이원부담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추가된 게 명확히 보이죠. 그럼 이런 게 당연히 장점이라고 해야겠죠. 단점, 프로젝트 개발에 많은 시간이 써야 된다. 당연히. 서로 순차로 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돌잖아요. 당연히 이 사이클이 길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개발 사이클 안에 앞에 프로토타입에 이 사이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훨씬 요만큼의 기간이 더 필요하죠. 프로젝트 관리가 어려워요. 이미 이 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복잡해요. 그다음에 충분한 검증이 미흡.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이거. 기간이 길면은 투입 인력들의 단가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비용에 민감한데 항상 어디나 돈 이렇게 많이 쓰고 하자고 할까요? 자기 돈을 쓴다면? 아니죠. 그럼 자기 돈 아닌 것 같고 해야 되겠죠. 그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밖에 없어요? 정부 프로젝트밖에 없어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프로젝트 안에 국책 사업이 있는 거죠. 기업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적용이 어려워. 지금 벌써 돈 많이 투자 안 하니까 기업이 안 하려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간이 길죠. 근데 기업의 프로젝트는 기간이 길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픈 일자가 촉박해요. 왜냐하면 경쟁사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 회사가 빨리 시장에 시스템을 오픈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느냐가 기업의 매출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럼 빨리 빠르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길게 뺑뺑이 돌아가면서 나사형으로 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린다. 뭐 이런 거죠. 고객 쪽에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경영층이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임 투 마켓이 타임 투 마켓에 되게 민감하고 크리티컬한 이런 조직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많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상업용 제품을 적용하기. 그래서 주로 어디서 내 돈 아닌 돈을 쓰는 데서 세금 쓰는 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방 사업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 쓰잖아요. 그 외에 일부 나머지 공공사업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네. 이런 사업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사업 하고 싶으세요? 나는 포커스 하는 데 들어가야 돼. 아니야, 나선형이 좋아. 나선형을 하고 싶어. 네, 나선형을 해야 돼요. 근데 나선형을 하는 조직이 잘 없어요. 아까처럼 기간 길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장 리스크가 없고 안전한 거. 충분히 검토할 기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번 사이클 돌 때마다 고객이 봐줘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둘 다의 책임이에요. 근데 고객이 사용자가 참여 안 해주고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고서 ISP 산출물 주고 여기 요구사항 다 있어. 땡 치고 나서 나중에 야 테스트하자. 결국 단체 해가지고 다 같이 강당에 모였어. 그래가지고 화면 딱 띄워가지고 넘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책임 누가 다 져요? 개발하는 개발자가 다 져야지. 고객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개발자가 알았어. 근데 고객이 사용자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사용자가 다 말을 하고 확인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스스로도 말을 못해. 근데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이유가 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무조건 어쩌면 개발자들 고객 만나기 싫죠. 가지고 PL 보고 PL이 가서 다 만나고 와서 요구사항 정리. 난 개발만 할 거야. 그래서 개발만 할 거라고? 개발이 뭐지? 코딩만 말하는 건가? 여러분들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아까 앞에서 제 광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말고 소프트웨어 얘기했죠. 뭐예요? 일절의 모든 산출물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하고 요구사항 목록이라 저기서 누가 써야 돼요? PL이 써야 돼요? 개발자가 써야 돼요? 개발자가 써야 돼요. 근데 보통 개발자분들 중에는 야 PL이 알아서 다 우리한테 시키면 시킨 대로 할게. 그럼 PL로 가서 이제 고객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PL도 고객 만나기 싫거든. 세상에 고객 만나기 좋아하는 개발자 보셨어요? 나는 고객 만나기 좋아하는 개발자로 손 다 싫어하시는군요. 그러면 안 돼요. 고객하고 만나서 맨날 같이 붙어서 아침마다 팀원들한테 자고 있게 아니라 아침마다 고객 자리에 가서 앉아서 어제 뭐 하셨어요? 일 않고 맨날 놀고 있죠? 여기 앉아있지 말고 빨리 사무실에 오세요. 프로젝트 사무실에. 와가지고 봐 좀. 이러면서 자꾸 고객을 갈궈야지 프로젝트가 잘 돼요. 안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짠 하고 서프라이징 하면은 나는 서프라이즈를 고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서프라이즈해서 나와요. 아니래요 고객이 여기서 이제 되돌아가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발전합니다. 또 반복 점증 모드. 여기 보시면 이제 반복 개발 모드 이터레이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네. 사실 보시면 이터레이션은 이미 난세령에서 돌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적용이 안 되고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터레이션을 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돌까? 하나는 인크리멘탈 점증 방식으로 돌겠다. 또 하나는 진화 방식으로 돌겠다. 뭔데? 이런 거예요. 뭔데? 자, 점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할 대상 모듈들을 이렇게 쪼개놔요. 뭐 비슷한 강력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 클러스팅, 그룹핑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첫 번째 증분 1부터 분석 설계 코딩 시험 설치는 돌아버리고 그리고 이거 이제 진행하는 중에 또 다른 팀이 다시 증분 2를 시작을 해. 그래서 쭉 돌아. 이것들을 계속 증분 4까지 끝날 때까지 순차적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있을 때 애가 앞에서 뭘 밟고 가요? 네, 조금 전단지 말하면 지뢰를 밟았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똥을 밟을 거예요. 그럼 애가 똥 밟고 있을 때, 지뢰 터뜨리고 있을 때, 이 두 번째 출발한 애도 같이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밟으면 바보지. 앞에서 밟고 있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자, 이해되시죠? 조직의 지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는 팀. 그래서 리스크를 지금 어떻게 다 해증하면서 두 번째 팀이 나가고 있죠. 첫 번째 팀은 희생타를 맡고 있어. 자, 그러니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성공률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이 첫 번째 거는 이때 봐요. 프로젝트 전체 기간 저 뒤에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치하고 운영까지. 그리고 첫 번째 시스템은 벌써 오픈이 됐어요. 오픈되면 사용자가 붙었겠죠? 네, 사용자가 붙으면 이 첫 번째 개발했던 팀들은 운영 모드로 유지보수 내지 운영 모드로 돌아선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막 쓰면서 뭐가 날라와요? 네, 요청사항이 막 날라와요. 네, 버그레프트 뭐 예를 들면 막 날라와요. 고쳐줘, 고쳐줘, 이상해, 뭐야?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막 문의 응대부터 시작해서 뭐 오류까지 다 날라와. 네, 막 고치고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팀도 똑같이 보고 있겠죠? 네. 그래서 애들은 뭐예요? 예, 오픈하면은 이런 게 나올 것들을 뻔히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설계나 코딩할 때 다 반영해버리면 돼, 미리. 그럼 이때 오픈했을 때는 일이 줄었겠네. 아, 그래가지고 막 두 번째 할 때는 두 번째 팀이 짱이야! 막 칭찬 들어. 그럼 첫 번째 팀은 바보네? 아니죠. 첫 번째 팀 때문에 두 번째 팀이 생긴 거지.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 증분 원에다가 증분 툴을 이제 연계 부분 인터페이스 생기는 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통합 작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다 마지막 그 프로젝트 전개 시점에 우리가 말하는 전개 시점에 오픈 앞두고 이제 전개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설치 운영 단계가 이제 전개 단계예요. 네, 설치 단계, 오픈 단계, 그 경계선 이제 전개 단계예요. 전개를 빡 했어요. 근데 빅뱅으로 전개를 빡 하고 싶어. 그러고 나면은 개발했던 나는 이름 다 지우고 도망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 다 지우고 전화번호 다 지우고 도망가는 거야. 그럴 때 철수. 그 남은 애들이 인수인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죽어라고 이제 고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운영에만 안속하면 도망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로젝트가 안 끝났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 근데 고객은 어떨까요? 고객은 이렇게 하고 싶겠죠. 개발한 애들이 남아있어야 고객 입장에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돈이 많이 들죠. 네. 돈은 어떻게 한다? 고객이 낸다, 안 낸다? 내가 고객이면 낼까요? 손 들어보세요. 내시군요. 네.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넥스트로. 진화는 뭐냐고요? 자, 진화는 네. 가운데 핵심 기능들만 먼저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적인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붙여주는 거야. 얘는 지금 앞에 얘는 명확하게 중분을 안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고객 사이트는 야 이거 한꺼번에 이거 개발할 동안에 애들 못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정분에 각각 해당되는 기본 기능만 이렇게 몰아서 요거 먼저 개발하자. 그래서 최초에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이거는 먼저 다 어느 예, 시스템 모듈이나 다 해당 사용자가 쓰게 해주자. 이렇게. 그러면 먼저 핵심 기능만 발라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방식이 좀 틀리죠? 중분하고 진화가. 예. 근데 진화도 결국에는 대상 영역만 틀어지지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돌아가느냐의 차이예요. 네. 이거는 이제 업무 속성이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걸 쓸 거냐가 틀려진 거, 정해진 게 아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핵심 기능 먼저 분석 설계 그냥 시험하고 오픈해버려. 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얘는 앞에서 지뢰가 있고 똥 밟고 했겠지. 그럼 두 번째 이거 할 때 잘할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단계로 진화를 위해서 전체 진화가 일단 개혁 아웃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핵심부터 이 주변까지
순차적으로 잘 진화시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핵심 부분에다 무엇을 담을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겠죠. 네, 멋지죠? 좀 멋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경건론이 좋은 거. 자, 이제 다음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클린룸 모델.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증분이라고 했네요. 그럼 앞에서 말한 증분하고 같네. 반복적인 개발과 상대 피드백을 통해 증가한다. 앞에 거랑 똑같은데? 그죠? 여기 증가본 해가지고 앞에 이거랑 똑같다고 얘기해놨어요. 뭐가 틀린 건데, 이게 초기 단계부터 정확성을 검증하자. 아예 결함을 예방을 해버리자. 그다음 명확한 증거, 이건 뭐 앞에 똑같아요. 근데 테스트를 엄청나게 해버리고, 이런 거. 결함을 예방하려면 테스트를 엄청나게 하긴 해야겠죠. 근데 결함 자체를 어떻게 없앨 수 있나?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컨센트 모델 개발 그 앞에 한 얘기를 좀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증가분의 인크리먼트 증거를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핵심 이야기가 나와요. 박스 구조 분석을 하자. 박스 구조 뭐냐?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이 증거는 1, 2, 3, 4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앞에는 똑같잖아요. 근데 테스트 엄청나게 할까? 이 테스트를 자, 그래서 테스트를 요구 문서 뒤에부터는 테스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박스 스트럭처 스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네. 이게 도대체 뭐냐? 뒤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블랙박스, 스테이트 박스, 클리어 박스 이렇게. 그래서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올까?만 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 먼저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껍데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껍데기 무너지면 뭐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자, 껍데기가 완벽하다는 게 검증됐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다가 상태 정보를 넣어보자. 인풋 넣어가지고 상태 정보를 담아냈을 때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 만 보자예요. 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상태 정보를 넣으면 얘는 반드시 돼준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자. 여기 상태 정보에다 그때부터 제어 정보를 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제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어 모듈이죠.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상태 정보는 뭐예요? 그냥 상수, 변수 정보. 네. 그리고 상수, 변수 가지고서 입출력을 계속 로직을 타고 흐르게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게 하자.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검증했을 때 돈 움직이자.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한 곳에서라도 결함이 오류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부터 전체 폐기.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인지는 모르나 결함이 유입될 허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쓰겠다. 그러면 새로운 박스를 또 만들어야 돼. 이거를 반복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세 단계의 박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면 실패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네, 맞아요. 온전히 스카다예요. 또 요즘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자동차도 뭐 전자적인 것들이 많은 거는 필요할 거예요. 또 네, 맞아요. 미사일. 맞아요. 미사일에 제어 프로그램 달고 이거 어느 목적지 찾아가잖아요. 크루즈에서 날아가잖아요. 몇천 킬로미터. 근데 그게 오류가 났어. 그러면 목표물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떨어질까? 군사시설에다가 못하게 된대요. 민간시설 때려요. 그래서 민간인을 살상하면 전쟁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어떤 데가 있을까?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미션 크리티컬, 초 울트라 미션 크리티컬. 응? 의료 분야, 의료 분야도 그렇고요. 또 있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응? 크게 말씀해주세요. 교통? 아까 이야기했는데 누가? 응? 금융? 그건 괜찮아요. 우리나라 뭐 데이터 TV를 날려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나마 복구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건 또 어떤 경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지만 잘못되면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경우. 우주 선박 이렇게 우주예요, 우주. 우주항공 분야예요. 그래서 그 우주선 있잖아요. 네, 인공위성 이런 거 만드는 쪽에서는 실패하면 끝이에요. 우주에 미아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조 단위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걔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서 미아가 된 사례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왜 클린룸이냐? 여기가 공장인데요. 공장. 여기 막 방진복, 우주복처럼 생겼어요. 하얀 옷 입고 머리 다 뒤집어 쓰고 머리카락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먼지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반도체 공정 같은 거 하고 있어. 반도체한테는 초미세 공정이니까 먼지가 돌덩이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돌아다녀서 거기에 떨어지거나 흡착이 되면은 그럼 바로 다 못 써요. 분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공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를 통과를 해야 돼. 뭘 통과해요? 클린 룸. 맞아요. 그거를 CR이라고 하는데, 그게 클린 룸이고요. 네. 그래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 단계에서 클린 룸에 들어가서 그 방을 통과할 때 엄청난 세기의 바람이 또는 거꾸로 빨아들이는 요게 돌아가지고 먼지를 다 털어내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이렇게 발바닥까지 찐득찐득 다 떼고 발판이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먼지 다 떼고 다 털고 들어가요. 자, 그런 방식과 되게 유사한 개발 방식이다. 그래서 이름이 클린 룸이에요. 그래서 자, 함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멋지게 나오지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쓰려고 하면 갑자기 패닉 상태가 된다. 아, 암기했는데 이게 시험장에만 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요 그림만 기억해라. 요 그림은 그렇게.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블랙박스, 출력을 넣기 위한 기능. 구체적인 건 다르지 않는다. 상태박스, 내부 상태에 표시하는 데이터 정보만, 클리어박스, 제어 흐름을 추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요. 더 이상 알려고 하면 머리가 정지해요. 앞으로도 노예될 게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SDLC를 어떤 걸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 아까 이제 장단점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의 특성들에 따라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 쪽에 추진단들, 또는 고객 사이드의 이 현업 담당자, 이런 쪽에 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는 신뢰도가 엄청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계속 확장형 변경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래, 뭐 이런 걸 좀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반드시 100% 정답이냐?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제가 그냥 가져가도. 근데 시험 문제를 자꾸 낼 때, 그래서 네, 전통적인 개발 방법과 애자일 개발 방법을 비교하. 그러면 전통적인 거 쓸래, 애자일 쓸래, 애자일만 써야 돼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과 애자일 방법론을 어느 걸 선택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써야 돼. 그러면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뭐 포스라든지 또는 뭐 아까 반복적 뭐 점증 모델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써야 돼. 그러면 거기 특성에 맞는 것들을 찍어야 되잖아요. 또 애자일 뒤에서 그 얘기지만 애자일 특성에 맞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또 거기에 환경이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거기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은 이런 경우는 주로 이쪽, 이런 이쪽. 이런 거를 이렇게 요거 이제 이렇게 다 그리면 시험에 떨어져요. 시간 초과해가지고 실시간 도전. 이거 그리다가 다른 문제 보고. 그러니까 요거를 약식으로 뭐 우리 보통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많이 하는데 시간 때문에는 다 못 알려주겠고요. 이제 그 채점자한테 제가 엄청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막 쓰고 이거 이제 이게 솔직 특성이야. 이거 나서 여기까지. 자, 전통적인 개발 방법로 뭐 프로토타입을 보면 아세요? 이런 거 있어요. 애자일 뭐 엑스피코 뭐 스크럼 있어요. 여기 특성이 고객이 뭐 업무 이해도가 낮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점점점점점이 50개.
마지막에 하나 더. 그럼 몇 개 쓴 거예요? 1, 2, 3, 53개 썼네? 근데 요거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채점 포인트는 이거를 얼마큼 아느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저 매트릭스를 안 그리고 열심히 이런 경우에는 이거 하고요.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시면 여기다가 100개라도 써드릴게요. 근데 이 매트릭스가 중요해요. 이걸 제가 알아요. 하고 채점자한테 말을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여러분 이 채점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게 좋고 이럴 때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해주면 채점자가 아니, 수험생이 예쁘겠죠?